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뜨거운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요동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필요한 건 우리의 투자 판단을 지켜줄 현명한 목소리, 바로 투자 멘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들이 참고할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홍춘옥 대표님, 최고민수 박민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민수 박민수 전문가님, 주식 투자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고 해서 최고민수라는 예명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를 잘해서 최고 민수는 아니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최고로 너무 많다. 네, 최고로 많다. 끊임없이 많다. 도대체 얘는 말이 언제 끝나느냐. 이래서 최고 민수가 됐고요.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종목을 샀으면 네.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혁수님을 꽉 물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네 번째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다섯 번째 만남은 언제로 정하지? 한 2주 뒤에 볼까? 예, 그거는 네. 이제 끝나고 바로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고정. 예. 네. 홍춘옥 대표님은 30년 이상 금융업계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 붐, 경제 분석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예, 어떤 뭐, 별명입니까? 달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했습니다. 30년 이상이면? 예, 외환위기 이전부터 쭉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중간에 국민연금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고객돈 운용까지 하면서 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깨쳤다라면 깨친 게 뭐냐면 네. 굉장히 힘들 때 좀 사라고 잘 외쳤던 게 네. 닥터 붐으로 불리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닥터 둠 반대말이죠. 네. 닥터 둠이란 이제 미래의 금융위기가 온다. 막 이런 이야기가 횡행할 때 네. 이제 찾다가 낙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몇 번 했는데 그게 운 좋게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맞아 떨어졌군요. 기가 막히게.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붙네, 예, 이게. 그 전망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네. 일단 저 틀린 건 눈을 말씀 안 사고 해주시고. 싶습니다.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사고 싶습니다. 얼마면 되니? 네, 벌써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경험했던 가장 심각했던 급락장은 언제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8년 2008년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그 리만 사태 때 네. 외환 딜러들이 몇백억 불씩 투자를 하는 곳이 이제 은행의 딜링룸이라는 곳인데요. 네. 그 보면 뉴스에 큼지막하게 환율 1,420원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바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바쁜 거겠죠. 네. 근데 안 바쁠 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딜링룸인데 이제 제가 네. 딜링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금융위기가 왔는데 어떤 유럽에 있는 모 은행이 저희 은행한테 방금 했던 거래를 갖다가 취소해달라면서 You are bad name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당신들하고 거래를 우리는 했는데 위에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당신 은행이 망할 수 있으니까 이 거래를 취소하라는 명령이 왔다. 환불 원정대가 출동을 했군요. 예, 그러면 죄송한데 이제- 환불 좀 부탁드리실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비용을 되게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 다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대해서 사후 정산까지 다 해버렸는데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이 거래를 취소해라고 하면 새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살 때 당연히 저희들이 부르는 가격으로 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큰 위험을 무릅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날 1층에 영업부 내려가서 외화예금 가입했던 걸 해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 예, 개인 외화예금을 이제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나라가 망한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외국계, 유럽계 은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뭐 은행에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네. 당신들은 거래할 수 없는 파트너야. 배드 네임. 당신은 망할 수 있... 정말 안 좋은 사인이군요. 예, 그럴 때 사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그럴 때 사야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 1,500원이니까. 네. 예, 그래서 내려가서 그동안 한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외화예금을 다 해지해서 주식 샀던 그때 제가 소로스에 심취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요. 예. 그때 제가 경제 분석가로서 눈을 좀 깨쳤던 시기 같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많죠. 같습니다. 네. 최고민 수님은 또 언제 이런 힘든 급락장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9.11 테러. 9.11 테러. 네, 제가 9.11 테러 그 밤에 저희 회사 숙직실에서 숙직을 했었거든요. 그 당일날요? 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네. 밤에 자고 있었는데 네. 9.11 테러가 터졌더라고요. 속옷 차림인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흰색, 거니까. 흰색과 파랑색. 그래서 예, 예. 속옷 차림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간밤에 뭐 무너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떡이 져서 머리가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시장을 열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래서 우리가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도 보면 송중기 선생님이 그걸 예측해갖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잖아요. 네. 그래서 그 9.11 테러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계속 주식시장이 막 폭락했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써, 킷, 킷, 브레이커스. 브레이커스.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 주식시장을 멈춥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 경험, 주식시장 25년 경험을 돌이켜보면 네. 서킷 브레이커스는 인생을 바꿀 로또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라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 멘토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워렌 버핏 버핏. 최고민수!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릴까? 자, 일단 한 분 한 분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골라주셨습니다. 홍 대표님, 제 기준 조지 소로스는 워렌 버핏보다는 조금 생경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은행을 털어버린 사람. 네? 그 도둑 아닌가요? 네. 잠깐만요. 중앙은행을 털면은 큰 범죄자 아닌가요? 바로 영국 정부를 이긴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지 소로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좌우할 만한 투자자들 큰 손을 고래라고 부르는데 대왕고래입니까? 예, 대왕고래 중에서도 거의 제가 봐서는 왕대왕고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 왕짱 대왕고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1992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게 그때 당시로 10억 파운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면서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올라섰던 사람이고요. 네네. 또 이 사람의 그 개인 순자산은 한 7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워렌 버핏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하면 평생 도네이션, 오픈 서사이어티라고 불리는 자신의 재단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기부했어요. 개인 또 재단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 기부한 돈이 얼마냐 하면 무려 한 300억 불 이상을 기부한.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70억 불인데 네. 기부한 돈이 300억 불이 훨씬 넘어요. 더 많은 돈을 기부를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90년 동구권 세계들이 몰락하고 그러던 시점에 이 사람의 재단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력이 있는 이유는 이분이 1930년생인데 네.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나치 치하의 유태인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 워렌 아픈 일이 버핏하고 이 많으셨겠네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안온한 전쟁 한번 본토에서 전쟁 난 적 없는 미국 사람으로 사니까 뭔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네 또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온실 속의 화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둘이 탈출을 했습니다. 어디로 탈출을 했어요? 예, 영국으로 탈출을 했고요. 그 영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헝가리에서 벌어졌던 그 부다페스트의 창극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네. 이제 뭐 돈도 없고 빈손으로 영국에 정착한 헝가리계 유태인. 지금이나 뭐 과거나 유태인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을 때 그렇죠. 근데 천재였던 거죠. 그 아주 유명한 런던 전경대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고 칼 포퍼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칼 포퍼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은 또 아니었잖아요. 천재 중의 천재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네. 돈이 있어야 공부도 되고 더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 런던이 금융업계에 일종의 이제 유럽 금융업계의 아주 중요한 머니 센터로 부각되던 시절에 네. 그때부터 은행에서부터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올라가면서부터 자신의 펀드를 창립해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신화 같은 존재네요.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와서 자선가로서도 예, 좋은 어마어마한 일을 자선가이자 전 세계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오픈 소사이어티, 열려 있는 사회, 네. 자유로운 사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의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사회들을 되게 꿈꾸는 사람이어서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굉장히 경향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 트럼프 정부랑도 사이 엄청 안 좋고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국회의사당 사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네. 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위험하게 지저분하게 벌었을지 모르지만 네.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양면적인 인간. 조지 소로스가 돈을 좀 지저분하게 벌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좀 나라를 이야기를 털었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중앙은행을 어떻게 털었습니까? 막 동생들 데려가가지고 막 총 겨눠가지고 막 금고에서 막 빼내고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을 그대로 한 겁니까? 저 외환시장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간 건 아니고 네, 밑에 종이의 집처럼 막 뭐 가가지고 이제, 막 큰 건 아니죠? 드러컨 밀러 같은 자기 오른팔들을 시켰죠. 오른팔들. 짐 로저스도 밑에 있었고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일단 냄새를 엄청 잘 맡는 사람이고요.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통일했어요. 네.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통일하는데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독일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독일 정부가 분데스방크가 금리 올려 하면서 10%까지 올려버려요. 유럽 중앙은행이 아직 출범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좀 낮춰놨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본 조지 소로스가 냄새를 맡았죠. 독일이 저렇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감히 영국이 낮은 금리로 더군다나 이 환율을 유지하겠다고 저거 먹이다 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파운드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걸 외환시장에서 계속 내다 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았겠죠. 계속 막는데 막아도 조지 소로스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조지 소로스가 등장했다는 말을 들은 수많은 상어떼들이 아까 샤크라 샤크 때들이 그때 당시에도 최고 민수가 있었군요. 예, 네. 그 유럽의 샤크들은 다 몰려들어서 같이 물어뜯으니까 시장 전체랑 싸우는 꼴이 되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근데 이 한 개인이 국가 전체가 긴장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1987년에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아주 슈퍼 베스트셀러를 쓰고 70년대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차에 네. 그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영란은행은 저기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친구들, 지인들부터 수많은 이제 동맹 세력들을 모아서 공격을 하니까 유럽 중앙은행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떻게 연합이라도 하는데 네. 근데 영란은행 혼자 싸워야 되니까 당할 수도 없고 또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이 막 소모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여론도 안 좋아졌죠.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 써요. 여론몰이. 그래서 소로스가 떴다 그러면 벌벌 떠는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영란은행이 먹잇감이 됐고 하루에만 10억 불이 넘는 우리 돈으로 이제 조 단위의 손실을 계속 입다가 결국 포기하게 돼서 그게 그 유명한 블랙 웬즈데이, 영국 영란은행 400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보려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에게 눈탱이를 맞은 그 그런 눈탱이 날이군요. 맞은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뼈가 부러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던 시기가 1992년이고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네. 그 뒤 14년 뒤에 브렉시트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렉시트. 예, 바로 그 영국이 유로존에서 아예 벗어나서 이혼해버린 일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 대륙이랑 엮여서 우리가 좋은 일이 없었어 라는 이런 약간의 트라우마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게 된 거군요. 예, 영국 사람들이 유럽이랑 엮이지 말자 또 공격당하면 어떡해 라는 공포를 갖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우리들이 잘 사는데 쟤네들 영향을 받지 말자. 그리고 그냥
떨어져 살자 우리. 네. 해저 터널은 있지만 기왕이면 섬이니까. 또 떨어져 있긴 하고요, 조금. 예, 뭐 네. 차선도 반대편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살자. 네. 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조지 소로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쪽으로 힘이 모아지는 그 정도의 힘이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사람을 그 부하들이 네. 밑에 계시던 분들이 다 샤크. 당시 최고 민수들. 그게 타이거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펀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샤크 펀드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아주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라든가 또는 드래컨 뮬러가 만들었던 펀드들 같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펀드들이 네. 대부분 조지 소로스의 영향을 받거나 또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만든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자체는 뭐 워렌 버핏보다 자산의 규모는 뭐 확실히 다르겠지만 이 지금까지 이 경제라는 이름 속에서 떨쳐왔던 영향력 자체는 라고 바라고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네. 태국이 그렇게 된 것도 소로스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곳곳에 소로스의 영향이 미쳐져 있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왔습니다. 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반박해야죠. 네, 어떤 부분을 반박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네, 조지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는 시장 잡배다. 네, 왓더 뻐거. 네, 시장 잡배다. 예, 어떤 부분에서 잡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걸 후협합니다. 네, 후협하고 다시 한번 후협하고 더 후협하고 뼈가 나올 때까지 있는 살은 다 긁어먹고. 뼈를 그냥 안에 쑤셔 넣을 때까지.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뭡니까? 샤크로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물고 뜯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네. 시장 잡배다. 저는 이렇게 조지 소로스를 평가절하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네. 영국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그리고 우리나라 IMF 있잖아요. 네. IMF 세대. 우리 금 팔았습니다, 부모님들. 누구 때문에 팔았습니까? 소로스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조지가 뭡니까? 조지가 이름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분이 외환 트레이딩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네. 잘난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우리까지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겠습니다. 요거 제가 잠시 묻고 따지고 오겠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 요거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이제 그 하다가 이 사람도 망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제 1997년 10월 17일 사건이 이제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때 조지 소로스가 태국을 공격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시종 잡배들이 공격해서 아시아의 건전한 경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반박하고 했던 일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메인 타겟은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노렸는데 예.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군요. 그때 이제 홍콩 환투기 공격 당한 날 한국 주식시장이 대폭락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한데요. 네. 바로 그걸 공격을 했던 사람이 조지 소로스고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중국이 막 홍콩이 그 영국 치하에 있었던 걸 이제 돌려받던 네네네. 반환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취약하고 누구도 여기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지 소로스가 역시 홍콩 달러를 무지무지하게 빌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일을 또 했군요. 자기 전문 분야 나왔어요. 예, 92년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재미를 좀 봤어. 예, 그래서 이제 홍콩 외환시장이나 금융가에 가서 홍콩 달러 빌려주세요 그러면 조지 소로스의 신용도라는 건 뭐 세계 최고 등급이니까. 그럼 다 가져갔어요. 예, 있는 대로 다 가져갔어요. 몇십억 불, 몇백억 불 막 빌려주니까 그걸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서 외환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홍콩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바로 장쩌민 주석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면 1,4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네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를 공격했던 세력들은 이제 이 류의 사람들인 거고요. 네. 조지 소로스는 그때 1997년 10월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최고원 스님 최고의 투자 멘토로 워렌 버핏을 선정하셨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어떤 생일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 홍 대표님 얘기로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주식 부자 된 거잖아. 얼마나 온실 좋아. 속의 화초.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거는 일단 스타트가 다른 겁니다. 그건 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워렌 버핏은 출발 싹이 달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었거든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시작이 달랐네요. 시작이 다르죠. 네. 아버지는 또 미국 하원 의원까지 했어요. 아이고, 엄청난 그러니까 분이군요. 나름 뒷배가 있는 집이에요. 네. 아, 나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잘난 집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일단 부럽습니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은 그래도 한 20여 년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햄버거랑 콜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햄버거랑 콜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겁니까? 햄버거랑 콜라 많이 오래 벌- 살 수 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먹어도 9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분이 발언은 왜 아닙니다. 콜라를 먹을까요? 355리터짜리를 속이 타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루에 5병씩 먹고요. 하루에 먹는 양의 4분의 1은 콜라를 드십니다. 특히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힌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회사에서 콜라 비중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군요. 엄청난 그 콜라를 투자를 하고 있고 네. 1988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1년 배당이 투자금만큼 나옵니다. 그러니 콜라를 들고 흔들고 뿌리고 마시지 안 해야 않아도 되겠습니까? 머리에 막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올려놓고 자전거 타시는 아저씨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콜라를 먹는 이유가 다 있고요. 중국에서 심지어 콜라 모델을 하셨습니다. 모델까지. 모델까지 하면서 콜라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거든요. 하루에 콜라 5병 드실 수 있으세요? 355칼로리를? 전 못 먹겠습니다. 밀리리터를 못 먹습니다. 웬만하면. 한 캔 정도면 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정도 돼야 그 정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마케팅 기법의 대단한 소유자. 시즈 캔디라고 아십니까? 초콜릿이 맛있는 그런 오래된 캔디인데요. 네. 이 시즈 캔디도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막 하면 달고 다녔습니까? 워렌 버핏 회사가 소유를 하고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이 초콜릿을 드십니다. 출연할 때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마케팅이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효과가 바로바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콜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안 가는 나라가 딱 2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쿠바랑 북한입니다. 쿠바랑 북한을 빼고 네. 콜라는 전 세계에 뿌려 있고요. 원래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쟁 음료입니다. 전투식량이었는데 네네네네. 이게 지금 다 뿌려 있는데 잊혀질만 하면 우리 버핏 선생님이 들고 흔들고 흔들고 나오고 마시고. 그렇죠. 마케팅의 귀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분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네. 우리 옛날 성 보면 앞에 이렇게 물 있거든요. 불나거나 적들이 침략해오지 않게 하려고. 네.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 김혜자 선생님이 들으면 아주 기분 좋아하실 말씀인데요. 경제적 너무 해자. 좋아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이코노믹 모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의 투자 철학을 집대성한 그런 게 경제적 해자.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넘버원. 네. You are the number one. 코카콜라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카콜라를 사고 1년의 배당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얻을 수 있으니 거의 이 정도면은 코카콜라를 만들어 온 어떤 임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그 코카콜라에서 임원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 얼마나 흔들어 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마케팅을 활용하시는 분이고요. 한 마디 더 하자면 스노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스노볼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겨울왕국 아시죠? 네. Let it go, let it go 뭐 그런 노래 아시나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최고민 스님이 하셔가지고 헷갈려였습니다. 저는 가사가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let it go, 내버려두다. 날 그냥 내버려둬.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내버려둡니다. 이 흔들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let it go, let it go. 그냥 쭉 가는군요. 내버려둡니다. 네. 20년 후면 자기 투자 원금만큼 배당을 받아요. 매년 100% 수익이에요.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 한 번 믿음을 가지면 절대 끝까지 놓지 않는 간다. 미국판 샌드 타이거 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렇죠. 흔치는 않죠. 100%로 받는. 아무리 20년이 지났어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없는 거잖아요. 전문용어로 배당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매년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립니다. 그래서 네. 코카콜라는 5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서 우리가 배당
킹이라고 하거든요. 5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늘린 기업. 이렇게 이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88년 이후부터 투자를 했는데 매년 100% 수익을 얻으니 도대체 앞으로 수익이 얼만큼 더 늘 건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최고의 그런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우리가 그렇군요. 반드시 따라해야 될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가. 아,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 어느 정도입니까? 코카콜라를 제외하고라도. S&P가 1965년부터 작년까지 한 10% 정도 시장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네.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S&P 500 자체가 10%면 한 10년 지나면 더블 이상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은 그거의 2배. 시장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 아주 멋진 배당 킹의 배당 킹이군요.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을 투자한 멋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매년 20% 수익 나면 금방 부자 됩니다. 이 JTBC 살 수 있습니다. 매년 20%면. 그래서 네. 우리 혁수 MC도 매년 워렌 버핏을 따라하면 네. 금방 이 JTBC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장님이 돼서 네. 저를 이 자리에 꽂아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워렌 버핏도 2010년 이후부터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는 연한산 복리 수익률 25%의 성과를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15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주식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사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을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이미.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은 이미 너무 컸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민수님은 이야기 안 하셨는데 애플을 샀거든요. 투자 꾸러미의 거의 50%가 애플이에요. 이게 과연 가치 투자 맞는가? 아, 안정 투자로 돌아섰다라는 이라고 거군요. 말하기는 이제 뭔가 이상한 그냥 그저 그런 투자자가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완전히 또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이 또 다를까요? 자, 올해 세계 10대 부자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이 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혹시 워렌 버핏? 버핏입니다. 올해만 30조 정도 수익이 자기의 자산이 늘었거든요. 네. 재작년부터 작년 말까지 계속 애플과 뭐 관련 자기들이 가진 BOA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네. 현금화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참 날아가는데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구나.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 정도로 얘기를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옳았다. 되려. 되리요. 아, 그때 그래서- 틀리고 지금 보니까 맞군요. 그렇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보여서 좀 더 낮아지면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2019년 코로나19 때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현금을 보여라. 네. 캐시를 보여라.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워렌 버핏이고요. 아마 지금 또는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수영장에 물에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위기가 왔을 때 네. 누가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나 혼자 불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해서 자산이 늘은.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런 준비성,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고다라고. 절대 평범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최고문 씨님이 반박에 반박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두 사람의 투자 방식에도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전략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같은 걸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지 소로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태생이 그래서 그렇죠. 아, 태생이 예, 조금- 살고 있었던 세계 자체가 한 방에 붕괴되는 걸 두 번이나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헝가리에 살면서 나치가 왔고
그 다음에는 또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소련군이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결여돼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인간을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공포의 패닉, 막 도망가는 거. 어디 될지 모르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우리가 9만 원 되도록 10만 원 되도록 열심히 사다가 네. 작년에는 4만 원대 갈 정도로 또 열심히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뭐 미래 이익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을 받아봐야 10% 20%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난단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행동들이 경제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가격 자체를 흔들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 심리가 가격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가격이 결국 또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주식시장 붕괴되자마자 경제 지표들 나빠지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재산의 상당수가 어디에 투자돼 있냐면 주식에 투자돼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전체 내가 100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 네. 사람은 70, 80이 부동산인데 미국 사람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가 금융자산이라고. 네. 이 금융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거리겠죠. 나의 미래는 끝났군. 네. 나의 노후 설계는 끝났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본질을 바꿀 수도 있다. 그 기업의 본질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바로 이제 어렵게 재귀성이라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고요. 재귀성.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 폭락했다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따라 자산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그게 자신의 철학일지 모르지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사람들이 또 가격이 오르면 더 기분이 좋아져서 소비를 펑펑하고 소비가 막 늘어나다 보면 그게 경제를 또 붐업시키잖아요. 네. 그럴 때 조지 소로스는 공매도 포지션을 가는 거죠. 다 왔다. 야, 너 말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시기에 워렌 버핏 이야기만 하셨는데 아마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공매도 포지션을 천산하고 지금은 다시 또 주식을 사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자기 신조 지조라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람 좋아하냐면 네. 한국이 이 사람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아니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한국에 코카콜라 비슷한 기업이라도 있냐 이거죠.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20년간 맨날 1%. 그렇죠. 쥐꼬리 배당. 네. 거기다가 맨날 주가만 오르면 증자해버리고 아니면 자회사 상장시키고 아니면 물적 분할해버리는 나라에서 과연 그놈의 본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조지 소로스처럼 시장의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고 시장이 모두 다 낙관론에 빠져있을 때 공매도 치고 네. 반대로 경제가 다 망한다 그러고 나라 외환위기 난다 그럴 때 달러 팔아서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런 투자 전략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아까 최고민수님이 뭐 배반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민첩하고 머리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 때 기분이 좋죠. 와 냄새를 맡으셨구나. 킁킁. 킁킁. 이게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조지 소로스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 그럼 이 자산을 사야 돼. 뭔가 돼도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지표가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 무슨 놈의 추세가 있습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시면 그러시면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믿어야 되는데 네. 그건 하는 이야기고 방송용 용어고 아니요, 제 지금 상황이 올인하셨구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네. 올인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도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조지 소로스 아들도 자기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어제 BBC에 나가서 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다 팔았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팔았어요? 그랬더니 내 고질적인 요통, 허리병이 도져서 오늘 다 팔았어. 이게 뭔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어제까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나를 생각해서 오늘 그게 실수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 찝찝함의 근원을 이해하는 순간 바로 포지션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 방송에 나가서 했던 말, 언론에 나가서 했던 말, 책에서 했던 말 다 잊어버려요. 포지션,
그날 투자할 때 있어서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산해버리는 투자의 고수 중의 고수.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분명히 하신 분일 텐데 대단한 분이실 텐데 왠지 가까이 두기는 조금 무서울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예전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고요. 특히 이 사람이 만든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자기가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의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엄청 많이 주고요. 아, 모국의- 자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돈을 벌어서 막 개인적인 영달에 쓴 게 아니라 자선 사업으로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훨씬 많이 뭔가 기부도 하고 예, 그랬고. 워렌 버펫도 그 기부를 되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네. 조지 소로스한테는 아직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네. 자, 조지 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재기성 이론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질 수 없다. 나는 최고입니다. 네. 자,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네. 그런 시장 잡배 조지 소로스입니다. 근데 믿을 어떻게 수가 보면 없습니다. 당연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데 너무 자주 그런다는 거죠. 너무 이거는 단타 투자자입니다. 단타 투자자. 단타 투자자. 네, 쉼없이 단타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투자 기법 우리가 배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하다가는 어디가 찢어질 수가 있군요. 네, 빨간 딱지 붙습니다 집에. 네. 이런 투자해 갖고는 이게 올바른 투자법이 아니고요. 네. 조지 소로스니까 본인의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는 팔고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고 네. 이게 시장 잡배지 뭡니까? 교란시키는 교란중이군요. 그렇죠. 시장의 교란자. 네.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환 이런 공격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은 따뜻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고요. 알프레드 마샬이요. 이분이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고요. 들어봤습니다. 네,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런던 빈민가에 가보지 않은 자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긴 너무 차갑군요. 너무 차갑다 못해 곁에 두기 싫은. 냉혈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추워요. 손 댈 수도 없어요. 네. 조지 소로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조지 소로스 막 욕을 이렇게 플래카드 들면서 우리를 망하게 한 나쁜 자 막 이러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워렌 버핏은 그 어느 동네를 가도 코카콜라 하나만 들면 다들 환호합니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의 명언이 있습니다.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우리 워렌 이것도 무슨 버핏에 대한 고마움은 계절을 모릅니다. 계절을 모르고 감사하다라는. 일단 워렌 버펫이 저도 부럽고요. 네. 근데 워렌 버펫은 금수저인데다가 미국에 태어났다는 게 최고 장점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50년 동안 배당 인상해주면서 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 한국에 있냐? 한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런 황금기를 누렸던 사람들은 워렌 버펫 스타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그게 가능한가?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는다. 더 맞지 않는다. 더 나가 지난 15년간 워렌 버펫 수익률이 S&P 500보다도 못한데 네. 과연 이 사람의 수익을 그대로 추종해서 투자하는 게 미국에서도 잘 안 먹히는데 한국에서 더 찾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한다, 시작을 한다고 생각할 때 워렌 버펫의 철학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혜자가 있는 종목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께서는 최근 10년, 15년 전부터는 마태이가 같다. 제 생각은 또 지금 다릅니다. 지금 계속 지금 핑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선생님의 2008년 아까 금융위기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하셨나요? Buy American. 그리고 뒤에 말이 감동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I am. 나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을 사고 있다. 그 바이가 네. 안녕이 아니라 굿바이가 아니라 네, 예. BUI. BUI. Buy American I am. 난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지금 오늘- 랠리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자, 있습니다. 오늘 밤을 살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던 미국이 있는가? 트럼프 때문에 지금은 안 먹혀. 더 나가서 매일처럼 대통령 말이 바뀌고 네. 국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나라를
과연 우리가 바이 아메리카 해야 될까? 지금 뭐 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그렇죠. 지금 저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주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생각했었던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때는 네. 즉 조지 소로스가 허리병이 도질 때는 자신의 과거 판단을 되짚어 봐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그동안 했던 주장과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더욱더 지금의 험난한 자산 시장에서는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구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트럼프 네. 죽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예, 장르가모니의 의견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세상은 이제 4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 얼마 남지 그리고 않았다. 내년도 하반기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중간 선거에 말아먹습니까? 말아먹습니다. 국수를 심하게 말아먹습니다. 아, 심하게 국수 그렇기 때문에 말아먹는다. 이 난리를 피는 건 올해뿐입니다. 그의 책 협상의 기술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100이면 300을 질러라. 그래서 300을 질러서 150을 얻는 전략입니다. 아, 약간 이거 야시장 가면 물건 깎을 때 그렇게 맞습니다. 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이 이분이 책을 쓸 정도로 늘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앞으로 지켜질 것이냐.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네요, 작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미 이거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트럼프 일기를. 네. 그래서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보면 저는 워렌 버핏 선생님의 또 이런 말씀을 한마디 더 전하면서 네네네. 전술을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늘에서 금덩이가 쏟아질 때, 쏟아질 때, 짜! 골무가 아닌 양동이를 들고 네. 밖으로 뛰어나가야 된다. 지금 하늘에서 금덩이가 쏟아지고 있는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저는 아주 그냥 기쁜 마음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전략 첫 번째로 첫 번째, 20년을 들고 있지 않을 기업은 사지 않습니다. 20년을 바라보라.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중국한 테슬라죠. 네. 비아디를 2008년에 3,200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조 정도 됩니다. 네? 30배가 넘습니다. 10조요? 투자 수익이 30배가 넘습니다. 일본의 5대 종합상사 2019년부터 샀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업을 산다는 게 그 당시에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한물간 일본 기업을 왜 사냐고. 네. 그런데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워렌 버핏만 따라서 하면 수익을 얻습니다.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다들 왜 저런 석유 기업을 사지? 전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서 미리 시류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투자하는 이 옥시덴탈은 네. 자기가 어렸을 때 샀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기억하고 추억 쇼핑한 거 아닙니까? 추억을 가지고 꾸준하게 봐온 겁니다. 그냥 추억으로만 산 건 아니겠죠. 자기가 아는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네.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433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건 축구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금을 한 40% 정도 보유하고 네. 지금 당장 화끈한 종목들은 한 30% 사고 네. 장기적으로 오래 보관할 종목들을 30% 사는 내가 축구 감독처럼 433 전략을 쓰는 네. 워렌 버핏이 되기 위한 좋은 투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의 배울 만한 투자 전략 하나씩 딱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 예, 조지 소로스 투자의 그 핵심은 어떤 나라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네.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거죠. 그럴 때 외환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얼마 전에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중이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거 보면 연간에 1,000억 불 이상 흑자가 나는데도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그동안 달러 자산이나 골드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환율이니까 좋은 가격에 적절하게 좀 차익을 일부 실현하셔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 아니냐
즉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만 보지 말고 그 나라의 환율도 꼭 봐야 되고 그 환율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본다라면 정말 언제라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시장에서 비난하고 이 자산은 필요 없어. 이 나라 망할 거야라고 할 때 그 나라 정말 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발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433입니까? 네, 저는 워런 버핏 선생님의 또 명언 하나. 아, 명언 갑니까? 지금 명언집이 옆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처럼. 네, 이러다 책을 예. 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네.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이요? 네,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배당주를 좀 주목해봐라. 아, 라는 배당주를 말씀을 좀 주목해봐라. 네,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매년 받거든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가격 지지를 잘해주는 게 배당입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받는 금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8% 배당을 받는데 주가가 빠져서 10%를 받으면 12%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법, 배당을 주목하라. 그래서 배당주에 주목하라. 국내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네.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근데 주가가 5,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는 10%가 거죠. 되죠. 주가도 주식도 싸게 사고요. 배당은 더 많이 받고요. 이런 투자 기회를 우리가 놓칠 거냐.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비중의 50%는 배당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배당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조금 봤으면 좀 좋겠어요. 복잡하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계속 커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배당금을 코카콜라처럼 매년 늘려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은 배당금이 작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계속 커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배당금도 늘어난. 제가 아까 그 반박을 좀 하려고 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저는 개인적으로 앤 해서웨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네. 클래스 A 지금 얼마일까요? 한 주에. 나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한 주 갖고 있어 그러면 11억입니다. 11억이 있는 거군요. 네, 그 네. 기업의 오너가 우리 워렌 버핏 선생입니다. 꾸준하게 이 기업이 커나가서. 근데 이 워렌 버핏 선생님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합니다. 배당을 재투자해서 계속 기업 가치를 키워왔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 만세! 만세! 최고민수 만세!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도 만세! 만세. 아주 마지막까지 팽팽했습니다. 두 분, 우리 홍 대표님과 최고민수님 혹시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세계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네. 저는 이 말이 나오면 주식을 팝니다. 돈이 복사되고 있다. 근데 혹시 그런 소문이 들립니까? 이제 많이 있었죠. 작년 말 네. 미국 주식 투자하면 돈이 복사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 말을 안 들은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산 시장의 바닥을 잡는 거는 그때 현금이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다 보면 바닥을 잡죠. 그러나 고점에 좀이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소로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네. 돈 복사 이야기가 나올 때 저도 허리병이 도지름 같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야구복을 입고 왔잖아요. 네. 준비된 출연자입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은 메이저리그 테드 윌리엄스를 되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방에 테드 윌리엄스가 쓴 책 타격의 과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야구보다 투자가 좋은 점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하는 볼을 기다리면 된다. 원하는 볼을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시세판을 꺼놔라. 기다려보면 시장은 오히려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팔로우 해가지고요. 네. 그분이 실시간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네. 오히려 시세판보다 그분을 좀 요즘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시세판 보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대공황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뭐 2008년 금융위기 여러 위기들, 9.11 테러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칸. 우리가 주식시장을 꼭 국내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등을 보면서 기회를 찾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철학을 꼭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100% 있었다 그러면 100달러를 꺼내주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1달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00달러를 꺼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걸면 안 됩니까? 아, 올인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지금 캐시박스 올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도 네. 또 존경하는 어떤 경제학자도 많이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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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나나요? 끝났습니다. 아쉬운데요.